저희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탕정에 포도가 좋다고 하던데. 어머니, 탕정에 포도밭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탕정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삼성 디스플레이? 아니면 저희 어머니나 오래 사신 분들처럼 포도가 생각나시나요? 예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32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계획이 세워진 곳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도로 유명했던 이 탕정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 전략도 포함되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일단 탕정 지역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탕정은 천안과 아산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죠. 사실 예전에는 천안이나 아산에서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국전쟁 때 이곳에 사람들이 전쟁 중인지도 몰랐다는 썰이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천안과 아산에서는 외진 곳이었다고 할 수 있죠. 보통 시 외곽에서는 도심에 두기를 꺼려하는 화장터,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기피시설들이 있는데 아산 신도시인 불당동, 지금의 신불당이라고 하는 곳에는 공동묘지가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신불당동 아파트 분양할 때 공동묘지 밀어서 세운 아파트라 귀신 나온다는 썰도 있었어요. 지금의 탕정은 아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부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 법정동은 아닙니다. 탕정동이 아니라 탕전면이죠. 탕전면, 배방읍, 면과 읍이지만 어지간한 도심보다 인구도 많고 개발도 많이 되어 있어 계속 인구가 집중되면 언젠간 동으로 바뀌겠죠. 탕정이 발전하게 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미 대일무역의 중심에서는 경부선 라인들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었는데요. 이후 중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서해안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어요. 그로 인해서 1990년대 후반에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시작되었죠. 그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 개발, 경부고속철도,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 아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개발 사업들이 정확하게 찍어놓고 있는 곳들은 바로 천안과 아산 중간에 있는 탕정, 배방, 불당동 쪽이었어요.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발표되고 경부고속철도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집가는 오르기 시작했지만 사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삼성만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개발 호재로 집가만 계속 올랐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아산 신도시가 대폭 축소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고요. 참고로 제가 요즘 천안 아산 발전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학위 받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하튼 그러다가 2019년도에 아산 신도시 2단계 축소 지역에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이 제한이 돼요. 그리고 삼성의 13조 원 투자와 OLED 투자 등 여러 호재가 겹치면서 주변에 큰 변화가 생기죠. 지금의 이 동부생활권에서 진행 중인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만 해도 산업단지 8개, 도시개발 사업 12개, 총 20개예요. 너무 많아서 이름도 헷갈릴 정도예요. 테크노, 디지털, 스마트, 탕정 택지, 탕정 지구, 탕정 도시개발, 탕정 2지구 등등등등 이 각각의 계획에 대한 영상도 다 제작을 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따라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탕정은 과거에 발전시킨 그리고 앞으로 발전시킬 많은 사업이 있지만 중요한 분기점으로 따지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탕정의 과거로 삼성, 경부고속철도, 아산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던 2000년대 초반. 두 번째는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투자 유치가 본격화된 2020년 전후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 탕정은 포도 농사로 유명했죠. 먼저 이 삼성이 들어온 시기를 보자면 2004년에 공장과 본사가 들어섰어요. 지금의 삼성 임직원이 3만 5천 명, 1차 협력사 직원이 약 4만 5천 명 정도로 이곳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8만 명 정도가 이 인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대당 2명으로 계산을 하면 인구로 환산 시 16만 명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아산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35만입니다. 산업단지 하나가 무려 16만 명의 인구를 유발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산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탕정은 주거지로서의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아산의 구도심은 낙후되어 있었어요. 또한 삼성이 들어오면서 기숙사와 주거용지를 함께 조성을 했었는데 그게 6,0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16만 명을 수용할 곳이 필요했는데 탕정에는 그럴 공간이 없었던 거죠. 일부 원룸을 조성한다던가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천안에는 북부 1, 2지구 토지구역 정리 사업이 2002년에 완료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정동이죠. 탕정은 포도, 두정동은 예전에 고추 농사 많이 짓던 곳이죠. 이런 걸 보면 개발사업지 인근에서 농사 짓는 게 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이 북부지구 토지구역 정리사업으로 약 11,000세대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 42,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솔직히 이 북부지구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운이 좋았던 거죠. 아산의 삼성 근로자분들이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천안으로 해서 통근버스를 타고 두정동, 성정동에 많이 거주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천안 원룸촌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0년대 초반에 삼성이 들어오면서 아산은 로또를 터뜨렸는데 그 영향인 돈은 옆집인 천안이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삼성이라는 산업단지가 건설된 것이 탕정에 있어서는 그 첫 번째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탕정보다는 천안을 더 많이 변화시켰지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저는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2020년과 2023년에 발표된 삼성의 투자 계획이 주변 개발 계획에 가속화를 시켰죠. 108만 평 규모의 탕정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신불당동 크기의 약 1.5배 사이즈이거든요. 이 탕정 2지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아산 신도시의 부활의 전조를 알리는 거였죠. 이 도시개발 사업 하나만으로 수용 인구가 무려 2만 1,000세대입니다. 세대당 인구수 2.3명으로 계산 시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인 거죠. 이 발표 이후로 탕정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인근에서 진행되는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신규 개발들도 줄줄이 이어졌어요. 지금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 아니라면 이 지역들 거의 다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발표 덕분에 천안과 아산에서 제일 뜨거운 지역으로 떠올랐어요. 천안과 아산 그리고 탕정을 변화시킬 탕정 2지구의 영향을 제대로 보려면 탕정 2지구 발표 전후로 계획된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동부생활권의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을 정리한 표인데요. 완성된 개발과 계획 중인 개발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산 동부생활권에 계획되어 있는 세대수는 약 14만 세대입니다. 앞으로 14만 호의 주택과 아파트가 동부생활권에 건설될 예정이라는 거죠. 주택 14만 호. 엄청나죠? 세대당 인구 2.3명으로 계산하면 약 32만 명이에요. 이 32만 명의 인구가 아산의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이쪽으로 와서 채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산 전체의 인구가 동부생활권에 유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료를 보자면 일반적으로 인구는 일자리나 주거지 변화에 따라 이동하게 되잖아요. 동부생활권의 산업단지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인원은 약 4만 6천 명 정도인데요. 이분들이 아까 계산과 같이 1인 가구가 아니라 세대당 2.3명 정도의 가족을 구성한다고 보면 약 1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 실제로는 조금 더 적을 수 있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탕정 2지구가 시작되면서 주변의 개발 사업이 활발해졌고 그중 산업단지로 인해 약 4만 6천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택 건설 사업으로 공급되는 세대수는 14만입니다. 그럼 일자리를 위해서 전부 아산으로 이주한다고 치고 그럼 주택이 10만 세대가 남는다는 거예요. 유입될 인구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는 거죠. 이 계산에서는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은 짓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10만 세대 어디서 데려와야 할까요? 지금 인구 감소와 축소 도시, 지방 소멸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10만 세대 쉽지만은 않아 보이네요. 자, 위에 두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삼성이 들어오면서 아산의 탕정은 삼성이라는 로또를 맞았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영향을 모두 천안에 뺏겼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대 전후로 아산 신도시 해제 지역에 탕정 2지구가 계획되었고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 많은 개발 사업들이 수립되었는데 이번엔 첫 번째와 달리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이 과도하게 세워진 겁니다.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합쳐서 약 100만 명입니다. 두 지역을 하나로 보고 이 100만의 인구 중 약 3분의 1인 30만 명 정도가 동부생활권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외부 유입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저는 언젠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바로는 어렵다고 생각이 해요. 천안의 동부생활권에서
아산의 중심생활권, 서북부 생활권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이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야 하죠. 이 탕정의 입지는 앞으로 신불당동과 1, 2위를 다투겠지만 그 많은 공급량을 바로 소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 공급 과잉이 예상된다는 거죠. 동탄에서도 공급 과잉 극복하지 못했고 잠깐 역전세 발생했었잖아요. 멀리 안 가고 천안만 봐도 대장주라고 불리는 지웰 더샵. 분양 당시에 프리미엄 500만 원 받고 크게 받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때는 공급이 많았으니까요. 물론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지만요. 그럼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될까요? 아직 탕정 이주구가 보상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해보자는 거죠. 2028년 탕정 이주구 인근에는 많은 도시개발 사업과 산업단지에서 주택이 공급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에는 분명히 좋은 입지라고 보고 투기 수요가 몰릴 수 있지만 저는 일시적 상황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공급 폭증으로 미분양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 가치가 낮아지진 않을 거예요. 분명 이곳의 입지는 좋으니까요. 앞으로 천안과 아산의 인구는 이곳으로 집중이 될 겁니다. 천안과 아산의 인구가 줄어도 그건 전체적인 이야기일 뿐 이 지역에 해당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도 수도권으로 인구가 쏠리듯이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은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인구 쏠림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게 바로 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이곳에 미분양이 나거나 프리미엄이 붙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먼 나라 이야기만 말씀드리나요? 저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린 탕정 이주구가 시작되는 2028년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2026년에 집을 팔고 임대로 갈아타서 무주택자로 그 기회를 노리거나 앞으로 1, 2위를 다툴 탕정 이주구 도시개발 사업은 지금의 신불당동과 버금갈 건데 굳이 2024년 현재 외곽 지역의 청약통장이나 투자를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굳이 다른 지역에서 기회를 날릴 필요가 있을까? 더 많은 기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탕정의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앞으로의 주택시장 변화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오늘 내용 괜찮으셨나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